안녕하세요. 아비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한 동굴을 홀로 탐험하러 들어간 한 경험 많은 탐험가의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는 그곳을 이미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모험으로 시작된 탐험은 결국 현대 동굴 탐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고통스러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오늘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동굴 탐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토머스 에드워드 베닝은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 4월에 어느 맑은 날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블랙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익숙한 장소였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탐험한 적이 있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 모드 없이 단지 광산용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자신의 방향 감각에 의지한 채로 말이죠. 다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문제없이 탐험을 마친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여러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고가 바로 이런 자신감 과잉에서 비롯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동행자 없이 동굴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입구를 지나자 익숙한 중앙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지나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 가던 길이 아닌 눈에 잘 띄지 않는 좁고 어두운 측면 통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지의 공간에 이끌린 그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는 몸을 낮추고 좁은 틈 사이를 기어가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굴이 그를 집어삼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되돌아가려 해도 익숙했던 길이 보이지 않았고 사방이 비슷하게 생겨 방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하의 미로였죠. 설상가상으로 손전등마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어다니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만약 빛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탈출은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손전등은 완전히 꺼졌고 그는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절대적인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동굴 자체가 그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금속성의 차가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의 고요함은 귀를 찢을 듯 했으며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조차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는 성냥을 하나 켰습니다. 불꽃은 약했지만 잠시 주변 바위를 밝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은 불빛은 그에게 다시 희망을 줬습니다. 그는 성냥을 하나씩 켜며 어둠 속을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냥도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꺼지자 다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기어가고 나름의 방향을 기억하기 위해 신발, 찢어진 비닐봉지, 심지어 옷조각까지 남기며 지나온 길을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갔고 침을 삼킬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은 흐릿해지고 근육은 탈진으로 떨려왔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바위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깊이 약 1.2m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틈이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반이 틈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친 벽면이 양쪽에서 그를 압박했고 몸을 움직일수록 더 깊이 끼어버렸습니다. 팔은 탈진으로 힘이 빠져 있었고 발버둥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손톱으로 바위를 긁었지만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다리도 팔도 몸 전체가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동굴이 이제는 그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의 약한 목소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분 단위로 흐르던 시간이 이제는 몇 시간이 되었고 몇 시간은 며칠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토머스는 이번에 어디를 갈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토머스가 자주 가던 동굴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블랙 동굴 근처에 주차된 그의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조팀은 곧바로 동굴로 향했지만 미지의 통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 있는 구간만을 조사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그의 셔츠와 선글라스를 발견했지만 토머스가 향했던 측면 통로는 놓쳐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토머스 에드워드 베닝은 실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 인터뷰를 하고 혹시나 무언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수색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기억과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둘러싼 끝없는 의문뿐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실종 1년 반이 지나서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탐험가 비그래프, 엘리자베스 롭, 데일 그린은 블랙 동굴을 다시 조사하며 평소와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토머스가 들어갔던 그 미지의 통로를 탐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탐험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그들은 바닥에서 태워진 성냥갑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망가진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에 탄 성냥, 찢어진 옷 조각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탐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시 그 경로를 되짚어보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폭이 1m도 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점점 더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로브가 기어가다 신발 하나를 발견했고 이어서 양말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수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털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본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토머스 에드워드 베닝의 시신이었습니다. 실종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 그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촬영하고 주머니에서 발견된 열쇠를 수거해 신원 확인을 도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에 긁힌 깊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구조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반사 표식을 남기고 보안관에게 즉시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좁은 통로 구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토머스의 시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갑이 그대로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약 20개월 동안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장소가 결국 그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 구조팀이 그 동굴의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면 혹은 경험 많은 동굴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블랙 동굴은 너무 오랜 시간 그 진실을 깊은 어둠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또 다른 동굴 탐험 이야기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